본 콘텐츠는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지원 사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귀에 쏙쏙 수원시조례 시즌2를 진행할 오동석입니다. 저는 아주대학교 로스쿨에서 헌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즌1에서는 저 혼자 주로 진행을 했고요. 또 조례 내용을 주로 소개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청취자들께서 좀 재미가 없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즌2에서는 법을 전공하지 않은 아주대학교 학생들과 함께 수원시 조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학생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3학년 이송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3학년 한아름입니다. 다만 코로나 상황 때문에 같이 녹음을 하지 못하고 학생들에게 제가 질문을 던지고 학생들이 보내준 내용을 제가 소개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좀 나아지게 되면 후반부 작업은 학생들이 직접 출연해서 자신들의 목소리로 수원시 조례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자신의 관심 사항을 소개하는 이런 진행 방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살펴볼 조례는요, 수원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입니다. 먼저 신문 기사를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11월 2일 경향신문 인터넷판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깍두기 머리한 서초구 가로수, 못마땅하던 주민들도 볼수록 매력. 그러니까 서울 서초구의 주요 대로에 가로수를 네모 반듯한 모양으로 깎아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2018년부터 서초구가 가로수 사각 가지치기를 한 결과물이라고 하네요. 수종은 플라타너스로 알려진 버즘나무인데요. 이 버즘나무는 소음 방지 효과가 좋고 도시에 큰 그늘을 만들어준다는 점에서 가로수로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빨리 자라다 보니까 건물 간판을 가리기도 하고 또 신호등을 가리기도 하는 등 안전 문제까지 발생을 해서 사각형으로 이렇게 모양을 정비를 했다는 겁니다. 그 원형은 프랑스 파리의 샹젤리제 거리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521명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응답자 10명 중에 6명, 64.7%인 337명이 찬성을 했고 나머지 주민들은 반대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반대 의견을 낸 주민들은 고유한 형태를 살린 자연스러운 가로수 모양을 선호하는데 가지치기를 해놓으니까 여름철에 그늘이 없어서 불편하다. 또 잎의 면적이 줄어들게 되니까 가로수를 두게 된 효과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행 4년 차를 맞아서 올해도 서초구가 이런 가지치기를 했는데요. 이제는 뭐 주민들의 반응이 꽤 좋은 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첫 해에는 차선도 막고 또 사흘 가까이 작업을 하니까 못마땅했는데 막상 가지치기가 끝나고 보니까 특이하기도 하고 거리가 훨씬 시원하고 깔끔해졌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의 의견을 한번 이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송화 학생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기사에서도 나왔었던 것처럼 신호등이나 간판을 가리는 문제점들이 있고 또 서초구보다 먼저 수원의 행궁동에서 가로수 모양을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내용도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또 단양에서는 버섯 모양, 충주에서는 구름 모양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얘기도 저한테 알려왔습니다. 또 다른 학생, 한아름 학생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만 한아름 학생은 나무 본연의 자연스러움이 없다라고 하는 것에 아쉬움이 있다. 그런데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는
가로수 모양을 네모나게 하는 것이 꼭 적극적으로 뭐 유인 역할을 한다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 생태 환경이란 측면에 있어서 필요한 면이 있기도 하지만 관광객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는 면이 있기 때문에 찬성하는 입장에 이렇게 의견을 주었습니다. 의성에서는 이제 마늘 모양으로 또 이렇게 모양을 갖추는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예, 두 학생 모두 좀 긍정적인 입장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약간은 좀 부정적인 이런 입장입니다. 제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간단하게 조례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서는 그 항상 1조는 목적이라고 시즌 1을 들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조례 그 1조에 보면 이 근거가 된 법률은 도시 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고요. 조례는 수원시의 도시 녹화와 도시 경관 향상을 위해서 가로수의 조성인과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가로수는 뭘까요? 뭐 우리가 쉽게 길가에 세워진 것이 다 가로수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조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름다운 경관의 조성, 환경 오염 저감과 줄인다는 얘기죠. 녹음 제공, 녹색의 그늘을 제공한다는 의미겠죠. 그리고 생활, 교통, 환경 개선, 자연 생태계의 연결성 유지 등을 위해서 도로나 그 도로 구역의 주변에 심은 수목, 나무들로서 도로의 구조를 보존하고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에 지장이 없도록 식재된 심어져 있는 것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가로수의 개념을 조례에 담았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그 가로수의 모양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관심사지 않습니까? 먼저 7조에 이런 내용이 있네요. 가로수는 도로의 폭이라든지 도로 주변의 장애물 등 주변 여건에 따라서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과 도로의 구조조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식재를 한다, 심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심는 위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앞에 읽어드렸던 그 기사하고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진 것은 제 12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12조의 제목은 가지치기라고 되어 있고요. 1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로수는 자연형으로 육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지치기를 하는 것은 원칙은 아닌 거죠. 나무 그대로의 모습을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당연히 예외가 있게 마련이겠죠. 다만 예외는 수형의 변화를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나무의 모양에 큰 변화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로수의 건강한 생육, 아름다운 수형, 나무 모양 이게 앞에 나온 거죠. 그러니까 자연형으로서의 가로수를 중심에 놓고 또 예외적으로 가지치기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가로수를 건강하게 생육할 수 있는지 여부가 먼저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요. 또 아름다움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도로 표지라든지 신호등과 같은 도로의 안전시설에 대한 시계 확보, 그러니까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앞에 시야를 확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통행 공간의 확보,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이제 이런 길 공간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전송 통신 시설물, 여러 가지 전기나든지 아니면 그 통신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시설물의 안전 등을 위해서 가지치기를 할 수 있다. 다만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고 가지치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지치기 관련해서 우리가 사각형으로 하든 어떤 모양으로 하든 이런 것은 사실은 제가 보기엔 조례에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가로수는 인간을 위해서
인간의 생활 공간에 이렇게 식재를 한 나무이지만 나무도 하나의 생명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중심에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어, 그 단순히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나무의 모양을 너무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은 좀 어, 적어도 수원시 조례의 내용에 비추어서는 잘 맞지 않는 것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정말 나무가 너무 우거져서 도로 교통에 방해가 되거나 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조례의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기초해서 뭔가 가지치기를 할 수는 있겠죠. 요즘 기후 위기를 많이 절감하실 거고요. 거기에서 이제 나무가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더 많은 이제 과학적인 조사가 필요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아까 우리 조례 목적에서 살펴본 거와 마찬가지로 그 가로수를 중심에 놓고 좀 판단을 해야 될 거고 녹지 조성과 관련한 어떤 인간에 대해서 이익을 주기 위해서 가로수를 식재했다라고 한다면 그 가지치기에 있어서도 최대한 그 자연적인 나무의 생명력을 이렇게 증진할 수 있는 그런 모양을 유지하는 것이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아까 학생이 얘기했던 것처럼 관광객의 유치에 그렇게 이것이 큰 역할을 한다라고 보기는 사실은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최대한 생명체인 나무의 원형을 갖추고 그래야지만 원형을 갖추고 있어야지 나무가 잘 자랄 수 있고 잘 자라는 만큼 또 인간에게 이로움을 줄 수 있는 면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나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불이익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이제 사전에 아까 조례 나온 대로 시장의 승인을 얻어서 가지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단순히 경관의 모양 그러니까 사각형은 상당히 인위적이잖아요. 다른 모양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이런 것들이 과연 타당한지 청취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하고요. 학생들의 의견과 저의 의견이 좀 달라서 그런 점들을 이제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근데 그 아까 이제 수원에서 이게 이제 시작됐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얘기를 잠깐 해드렸는데요. 뉴스웍스라고 하는 그 인터넷 매체의 신문에 보니까 올해 그 3월 달에 3월 18일 날에 이제 기사가 있는데요. 그 전날인 3월 17일 날 산림청이 그 수원의 팔달구의 정조로하고 중부대로 일원을 아름다운 가로수 길로 선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수원시에 사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정조로는 이제 장안문과 팔달문을 잇는 도로이겠고요. 중부대로는 지동초등학교와 가톨릭대학교 성 빈센트 병원을 잇는 도로를 이렇게 아름다운 가로수길로 선정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모양이 역시 다른 가로수와는 다른데 정조로는 아까 서울과 마찬가지로 버즘나무 가로수를 이제 세로가 긴 직육면체로 가지치기를 했고요. 중부대로는 은행나무 가로수인데 구 형태, 그러니까 동그란 공 형태로 가로수 가지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입소문이 나면서 명소로 자리매김했고 아마도 다른 지자체도 수원시의 영향을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조로의 가로수길은 2005년부터 상당히 오래됐죠. 벌써 한 17년 정도 됐네요. 중부대로는 2012년부터니까 한 10년 넘게 이렇게 테마 가지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자세한 아까 조례대로 시장의 승인을 어떻게 얻게 되었는지 그리고 자연형을 육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조례에 충실한지 뭐 이런 거는 좀 더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수원시가 처음 시작을 하기는 했고 하지만 이게 조례에 맞는지 그리고 나무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물론 나무의 입장만 생각하자는 건 아니고요. 나무와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자는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이런 기사도 있었네요. 한겨레 2022년 4월 12일자 인터넷판에 나온 이제 내용인데요. 그 가로수 학살이라는 말 이렇게 썼네요. 경북 고속도로 판교 나들목에서 성남시 분당구로 이어지는 한 500m 정도 길이의 도로에 분당 판교 명물로 부르는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이
30년 동안 이렇게 조성되어 왔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도로 옆에 5성급 호텔의 신축 공사가 진행되면서 70여 그루를 무참히 잘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3, 4m 간격을 두고 빼곡히 심어져 있었던 아름다리 가로수가 밑둥만 덩그러니 남았고 그 잘려나간 그루터기 위에는 빨간색 안전 고깔이 놓여져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신문은 이거를 가로수 학살 사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논의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경관변경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심의위원들은 울창하고 아름다운 가로수길을 최대한 존치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의견을 냈고, 그래서 이제 시행사 쪽에서는 차량 진출입로만 가로수를 제거하고 나머지는 옮겨 심겠다. 뭐 그 자리 계속 가로수를 유지할 수는 없지만 자르지 않고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라고 하는 방안을 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공사가 막바지에 이르게 되자 시행사 쪽은 분당구청에 가로수 제거를 신청을 했고, 분당구청은 그거를 승인을 해서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70여 그루의 가로수를 잘라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제 근거는 물론 이제 조례에 따라서 그 병해충에 피해를 입은 나무들, 노쇠한 나무들을 옮겨 심은 다음에 이게 살아남기가 어렵다라고 판단한 것은 이제 제거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게 이제 조례에 있기 때문에 근거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제 실제로 이 기사는 그렇게 베은 그런 가로수들이 거기에 해당하는 것이냐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관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 정말 이걸 옮겨 심으려는 노력을 제대로 했었는지 의심을 하는 그런 인터뷰 기사가 또 실리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행정청 쪽에 있어서는 이제 또 다른 한편 안전사고 위험도 있어서 제거를 승인했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30년 동안 어쨌든 관리를 통해서 이렇게 잘 길러낸 가로수를 다른 데 옮겨 심는 것은 몰라도 그냥 그 자체로 제거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가 가지치기 얘기에서도 그 원래의 모습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또 나무의 생명력에 대해서도 또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아예 잘라내서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조금은 우리가 이 가로수 관련한 그 조례의 근거에서 판단을 좀 다시 해봐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분당구청은 이제 업체로부터 한 그루에 뭐 400여만 원을 보상금조로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어쨌든 뭐 시민과의 관계라든지 나무의 관점 이런 것들 측면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좀 조례 내용을 많이 덜어내니까 오히려 듣기가 좀 편해지시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런 내용들은 되게 논쟁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할 때는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것 이외에도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물론 이제 주민들의 의견이라고 해서 다 일치되지는 않겠죠. 이제 그런 경우에도 과연 원래 가로수를 우리가 심은 목적, 그리고 이것을 제거하거나 아니면 이제 가지치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상황들을 잘 비교를 하고, 사실은 뭐 이 가지치기를 한 효과가 크지 않다라고 한다면 가능한 한 자연의 그대로의 모습을 살리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조례의 목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청취자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또 함께 얘기를 나누시면 또 시에서 또 어떻게 조치를 취할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방송 들으시고 궁금한 점이나 더 설명이 필요한 점, 그리고 의견이 있으시면 영어로 idonoh@gmail.com으로 이메일 주시면 제가 추가적으로 또 설명을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시즌 1에서는 한 분도 이런 의견을 주시지는 않으셨는데요. 그렇게 의견을 좀 적절히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예, 청취자 여러분 건강히 잘 지내시고 다음 회차에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